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도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상이라든지 퇴장 징계의 문제 등으로 핵심 선수들, 주전 선수들이 이탈할 때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줬던 신바람 축구를 통한 기대감들이, 이런 상승세들이 꺾이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아쉬웠잖아요. 게다가 내년 1월에는 이례적으로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동시에 열리는데 하필이면 토트넘의 주력 선수들, 캡틴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소집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또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필 부상자들이 겹쳐있는 이 1월 달에 바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기용하려면 1월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에도 협상을 해서 1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면 되는데 1월 이 한 달 동안 뛰어야 할 선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빠르게 이제 소문이 구체화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옵션으로 거론되는 게 센터백인데요. 센터백 포지션에는 아시안컵이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는 선수가 없지만 반더벤 선수의 부상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또 로메로 선수의 리스크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센터백부터 보강을 하고 다른 포지션도 차례로 영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장클레어 토디보, 루마니아 대표 수비수인 라두 드라구신입니다. 이미 토디보 선수나 드라구신 선수의 이름이 예전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시작됐다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명의 센터백 영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금도 로얄에게까지 센터백 옵션에서 밀린 에릭 다이어가 팀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에릭 다이어가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후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챔피언 나폴리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들 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토디보와 드라구신에 대한 보도는 영국 내에서도 믿을만한 매체들, 취재력이 있는 기자들에게서 나왔거든요. 이미 토디보에 대한 소식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겠지만 드라구신이 조금 더 유력할 수 있다라는 텔레그래프의 독점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보도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먼저 최근 기자회견에서 1월 이적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타겟으로 설정한 게 센터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 디애슬레틱에서 소개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웨일스 수비수 벤 데이비스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허스퍼가 1월 이적 시장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데이비스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실제로 점점 잘해주고 있고 노팅엄과의 경기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그래도 데이비스만 믿고 쭉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토트넘은 미키 반더벤이 새해까지 결장하는 가운데 또 다른 센터백인 에릭 다이어와 애슐리 필립스도 부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어는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노팅엄과의 경기에 벤치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누군가가 또 다치거나 뛸 수 없을 때나 쓸 수 있다, 그런 선수는 사실 전력 외라고 봐야 되거든요. 반더벤이 부상을 당하기 전인 11월 초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중앙 수비수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더벤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입은 추진됐을 거란 얘긴데요. 지난 9월 다빈손 산체스를 매각한 토트넘은 최근 반더벤의 부상과 그의 센터백 파트너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출전 정지 징계로 전력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주로 풀백으로 뛰어왔던 데이비스가 중앙 수비수로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목요일에 토트넘의 센터백 옵션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로메로의 징계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는 운 좋게도 퇴장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에서 2경기 연속 레드카드로 4경기 출전 정지를 받을 수 있었던 위기를 피하긴 했지만 이 리스크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 첼시전 퇴장으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복귀한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추가적으로 받는 데 있어서도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 이미 4번의 경고도 쌓여 있으니까 한 번 더 경고를 로메로가 받으면 또 한 경기 정지 징계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데이비스 로메로의 조합도 못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더벤이 1월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월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 굉장히 또 큰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의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은 말을 아꼈는데요. 금요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를 앞뒀을 때 긴 대화를 나눌 주제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일축을 했어요. 그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로메로의 이런 거친 모습과 징계 우려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피한 거예요. 로메로가 경기에 나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며 우리는 그가 경기에 나서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즉 지금 팀 내에 로메로의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로메로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 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안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가 거친 태클로 명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 로메로가 좀 거친 선수로 알려져 있으니까 심판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 다른 선수였다면 넘어갈 수 있는 장면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사실은 뭐 그렇다고 억지로 뭐 경고를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시즌 남은 기간 동안 로메로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첼시전이라든지 지난주 뉴캐슬전 같이 명백한 도전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어설프다고 생각했던 도전이든 그가 하든 모든 도전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클 시도 막는 시도가 파울성이었든 아니든 어찌됐거나 훌륭하다. 다만 분명히 우려되는 조금 이제 도를 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성향인데 로메로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경기 중에는 조금 조정을 본인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 선수가 필요하다. 로메로가 뛰지 못할 때 쓸 선수 혹은 로메로와 경쟁할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롭 게스트 기자가 최신 정보를 통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토트넘이 현재 프랑스 리그앙의 니스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 프랑스 대표 수비수 장클레어 토디보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관심을 갖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협상을 시작한 거니까 토디보 측, 니스 측과 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1월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등록 기간이 열렸을 때 최대한 빨리 데려오기 위한 움직임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보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우선순위 포지션이죠. 센터백을 영입하고자 하는 토트넘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 불운으로 인해 현재 센터백에서 기용할 수 있는 선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1월 초 첼시전 1대4 패배 당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미키 반더벤을 내년 초까지 잃은 토트넘은 로메로 역시 당시 같은 경기인 첼시전에 퇴장당해서 3경기 동안 결장해야 했습니다. 여름에 영입한 애슐리 필립스 역시 11월 국가대표 소집 기간 동안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에 갔다가 발목 부상을 당해 현재 전열에서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는 이미 전력 외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2018년 8월 툴루즈에서 성인 데뷔전을 치렀고 시즌 도중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도 했던 토디보는 처음 니스로 합류한 이후 2021년 여름 영구 이적을 통해서 프랑스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올해 23살이 된 토디보는 지난 9월 독일을 상대로 프랑스 대표팀에 데뷔한 이후 리그앙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토디보는 프란체스코 파롤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리스가 리그앙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니스는 프랑스 리그앙에서 선두 파리 생제르맹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디보는 지난 토요일에 열린 르아브르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할 때 81분간 뛰다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토디보도 로메로 같은 조금 거친 면이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트랜스퍼 마크트에서 파운드 기준으로 3,020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토디보는 무엇보다 뛰어난 수비수이며 운동 능력과 패스 능력으로 수비를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있어서 완벽한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른발잡이 센터백인 토디보는 프로그레시브 패스, 전진 패스, 공격 라인으로 이제 빠르게 전달하는 패스가 인상적인 선수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 선수만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미 2명의 센터백 반더벤과 필립스를 영입했던 토트넘은 풀럼의 토신 아다라비오요라든지 본머스의 로이드 켈리에게도 관심을 보였지만 지난 여름에 아쉽게도 3번째 센터백을 영입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시즌 초반에 부상에 시달렸던 풀럼의 아다라비오요가 최근에 출전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다라비오요도 대상에 올라 있는데 풀럼이 팔리냐가 나갈 가능성 속에 호이비에르를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물론 호이비에르가 풀럼으로 안 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뭐 맞바꾸는 협상도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아다라비오요까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 아다라비오요가 부상이라서 조금 논의가 됐다가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도 소개를 한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산체스가 갈라타사라이로 떠나면서 일단 3번째 선수백을 영입하지 못한 토트넘은 이미 이런 여름 이적 시장으로 인해 리스크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반더벤의 부상과 로메로의 퇴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속에 아주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재미있었던 게 노팅엄과 경기를 앞뒀던 기자회견에서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산타클로스에게 내가 편지를 썼으니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못된 짓을 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짝을 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농담을 했어요. 전달됐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구단에 선수를 누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 결과 기다리고 있다. 구단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1월 이적 시장은 시즌 도중이다 보니까 다른 팀들도 핵심 선수를 잘 안 내줘요. 부상 선수와 결장 선수의 문제가 있고 1월에 중요한 경기가 있다. 1월 말이 되어서야 누군가와 계약한다면 다른 경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1월에 중요한 경기들의 선수를 써야 되니까 빠른 영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선수도 합의를 해야 되고 구단 간 합의도 이루어져야 된다. 게다가 원하는 선수라면 그 상대 팀도 최대한 오래 붙잡고 싶어 할 것이다. 보내주기로 했다고 해도 늦게 보내고 싶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초반에 데려올 수 있을지 구단의 모든 스태프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이 얘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적 협상하고 있어요 라고 거의 뭐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클레어 토디버는 1999년생, 아직 어리고 말씀드린 대로 더 성장할 선수입니다. 190cm의 장신, 키도 크고 운동 능력도 좋고 패스 능력도 있다. 현대형 센터백인데 2019년 1월에 바르셀로나에서 영입을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선수가 이제 후방 빌드업이 되는 현대형 센터백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에선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샬케로 갔다가 벤피카로 갔다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포텐이 터진 그런 경우인데요. 프랑스의 20세, 21세 이하 대표로 뛰었고 이제 니스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프랑스 성인 대표로까지 발탁이 된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주목한 유망주로서 2018-19 시즌에 라리가 2경기, 2019-2020 시즌에 라리가 2경기, 챔스 1경기를 뛰면서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출전 기회를 찾아서 샬케로 갔을 때도 그렇게 많은 경기를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뛰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의 명문팀인 벤피카에 가서도 기회가 좀처럼 없다 보니까 결국엔 2020-2021 시즌에 니스로 가면서 임대되면서 꾸준히 뛰기 시작했고 포텐을 보기 시작했고 지난 2021-2022 시즌에 니스로 완전 이적한 이후에 리그왕 36경기에 뛰면서 함께 골까지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커리어 내내 보면 수비형 미드필드로 딱 한 경기를 뛴 적이 있는데 그 외엔 다 센터백을 뛰었거든요. 센터백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발잡이 센터백인데 다만 이 선수가 패스 능력이 좋고 운동 능력이 좋으니까 오른쪽 왼쪽을 다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오른발 센터백이고 왼쪽에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을 보면은 이 선수가 로메로의 직접적인 경쟁자이자 혹은 로메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더벤이 부상이라면 사실 로메로와 토디보를 함께 쓸 수도 있고 혹은 반더벤과 토디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어찌됐거나 토디보가 온다는 건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지난 시즌에도 올 시즌도 잘하고 있지만 하이 리게인스라고 전방지역에서 공을 따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았던 게 토디보거든요. 니스 출신의 이 수비수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 지난 시즌 90분당 7.67회의 볼 리커버리는 유럽 5대 리그 센터백 중에 상위 4%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볼 리커버리 기록이고요. 게다가 이제 높은 곳에서 빼앗아 온다. 그리고 공격 전개 상황에서는 333야드를 본인이 공을 달고 전진했다는 얘기예요.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중에 상위 3%다. 즉 올 시즌 니스의 돌풍에도 핵심이지만 지난 시즌에 이미 프랑스 리그왕 최고의 센터백으로 이제 활약을 했다는 얘기고요. 빠른 스피드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압박할 수 있는 정말 공수양면에 걸쳐서 강한 센터백이라는 얘기죠. 디 애널리스트에서도 이미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을 분석했던 컬럼을 내놓았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센터백의 뎁스를 보시면 반더벤, 로메로의 뒤가 너무 약하잖아요. 데이비스가 물론 기대 이상의 역할로 반더벤의 자리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천후 백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도링턴은 유망주고 다이어는 나갈 선수고 필립스도 영입해온 선수이긴 하지만 유망주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토디보가 언급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일단은 니스에서는 40살의 노장인 단테와 함께 뛰면서 단테가 경험을 받고 이제 토디보가 리커버리 속도, 빠른 이제 배우 커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디보 같은 경우에는 리그왕에서 14라운드 기준까지 12경기를 뛰면서 리그왕 최다 패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센터백이었고요. 패스 거리도 이제 16.2km로 굉장히 많았고 패스 성공률도 90.1%, 패스 횟수가 전체 3위인데 성공률이 최상위권이고 그 와중에 패스를 안정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패스, 좀 전진성 패스, 과감한 패스는 리그에서 24위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패스가 아니라 공을 직접 운반하는 상대의 골문을 향해서 5m 이상 공을 들고 운반한 프로그레시브 캐리 횟수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키뉴스 다음으로 많은 178회를 기록했다. 패스도 많이 하는데 패스가 아닌 공을 운반해서 공격 지역으로 공을 배달하는 선수다. 즉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이죠. 히트맵 보시면 굉장히 높잖아요. 니스도 내려서도 수비하는 팀이 아니에요. 즉 토디보가 토트넘에 오자마자 토트넘의 전술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이게 빨갛게 돼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위치가 높다라는 거니까 배우 커버도 되고 공격 전진도 된다는 얘기죠. 올 시즌의 기록을 통해서 토디보와 로메로, 반더벤을 비교해보면 일단 볼 리커버리는 토디보가 앞섭니다. 90분당 기록을 봤을 때 로메로가 6.8회,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토디보가 8.1회로 훨씬 높고 반더벤이 5.7회입니다. 다만 이제 공을 잃은 횟수가 로메로나 반더벤보다 토디보가 많은데 이건 팀의 성향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기회 창출
성출은 이제 로메로가 0.4회로 가장 높은데 반더벤보다는 이제 토디보가 높죠. 0.3회니까 이것도 로메로와 큰 차이가 안 나요. 패스 성공률이 반더벤이 94.59%, 로메로가 92%인데 토디보도 90%니까 거의 비슷한 대등한 기록이고요. 롱 패스 성공률은 이제 반더벤이 64%, 로메로가 50%, 토디보가 48%로 조금 떨어지긴 하죠. 전진 패스는 32회로 경기당 로메로가 가장 높지만 토디보도 31회니까 21회 반더벤보다는 높고 로메로와 대등한 기록이다. 무엇보다 이제 드리블 성공률이 대단한데 토디보의 드리블 성공률이 71%, 반더벤이 54%, 로메로가 66%니까 공을 직접 끌고 올라가는 능력은 토디보가 최고다. 공중볼 승률은 이제 로메로가 70%고 반더벤이 여기서 살짝 약 떨어지죠. 43%인데 토디보가 64%, 즉 로메로와 반더벤의 장점을 잘 섞어놓은 선수가 토디보라고 할 수 있고 경기당 가로채기도 1.4회로 로메로와 같은 수준이니까 여러모로 수비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토디보가 최상위권이고 로메로 반더벤과 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이어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이어를 원하는 팀들이 뭐 무리뉴 감독의 로마도 있었고 튀르키예의 이제 페네르바체도 원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게 김민재 선수가 떠나면서 수비 공백이 생긴 나폴리가 1월에 다이어를 원한다는 얘기인데 더선 보도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니까 더선 못 믿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더선이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어떤 매체냐? 이탈리아 이제 나폴리 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일 마티노입니다. 나폴리 지역에서 정통한 매체니까 믿을 수 있는 보도인 거예요. 물론 마티노가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을 막 밀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일 마티노가 소스가 있는 매체거든요. 이 보도를 보면은 로마가 다이어를 원했는데 경쟁에 직면했다. 나폴리도 다이어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탈리아 무대에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조금 실패했던 센터백들이 넘어가서 좋은 활약을 펼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몰링이라든지 뭐 토몰이라든지 지금 뭐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넘어온 선수들이 다 잘하니까 나폴리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뿐 아니라 뭐 아스널에서 저희 못 뛰고 있는 키비오르라든지 울버햄튼의 막스 킬먼이라든지 팰리스의 게히라든지 뭐 애초에 이런 선수들이 또 나폴리에서 언급되던 김민재 선수의 대체 자원들이었잖아요. 이런 와중에 실제로 또 데려올 수 있는 선수여야 되니까 시즌 중에 이런 선수들은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도 보고 있다.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라흐마니와 나탕을 주전 센터백으로 쓰고 있거든요. 나탕이 이제 김민재 선수의 대안으로 영입한 브라질 수비수인데 기대만큼 못하고 있고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의 백업이었던 웨스티고르도 그냥 뭐 그런 활약을 하고 있고 가브리엘 제주스는 가장 출전 기회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흐마니의 짝을 찾고 있는데 다이어도 지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에서는 지금 토디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노아 수비수인 루마니아 대표 수비수 드라구신도 토트넘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했거든요. 2002년생으로 토디보보다 어리고 또 이적 시장 가치도 지금 프랑스 리그왕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 있고 프랑스 대표인 토디보가 굉장히 이제 큰 액수가 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천만 유로 이상 들 것 같거든요. 이런 선수와 비교했을 때 3천만 오히려 이제 2-3천만 유로로 데려올 수 있는 이제 드라구신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고 조금 더 어린 선수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선수가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토디보보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거든요.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 2018년에 유벤투스와 계약하고 나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됐던 케이스다 보니까 파라티치 디렉터가 그때 데려온 선수라서 토트넘과 이제 연결고리 약간 네트워크가 생길 수가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드라구신에 대해서 텔레그래프가 최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막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업데이트해서 드라구신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다이어가 정리가 된다면 뭐 드라구신과 토디보를 다 데려올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물론 그럴 경우엔 드라구신이든 토디보든 출전 기회, 출전 시간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뭐 이 중에 한 명만 오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4일 일요일 0시 에버튼과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12월 말까지 기존 선수들로 최대한 승점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에 가기 전까지 최대한 팀에 많은 기여를 해야 할 텐데요. 한준TV에서 토트넘의 이적 시장뿐 아니라 많은 각종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